기술적으로 나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 좀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것 같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강의하는 영상을 좀 종종 찍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명확히 알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모호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모호하게 알고 어떤 텍스트를 그냥 읽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전달력을 줄 수가 없다고 봐요. 물론 절대라 그러면 뭐하지만 듣는 사람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거구나,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어떤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질문이 딱 요거 이런 대답을 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는 좀 제가 알겠는데 요 얘기부터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근데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걸 쉽게 전달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어떤 별도로 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분명한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좀 그걸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샤워를 하면서 쭉 그림을 그려요. 쭉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보면 여기 보드가 하나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 막 여기 FND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ND를 키는 과정이 결국에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쭉 그려서 어떻게 FND가 켜지는가까지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원자, 전자부터 시작해요. 원자 핵 있고, 그 원자가 있고, 그 전자가 있죠. 그러면은 전자가 막 이제 밖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은 플러스가 많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려고 하면 전선이 있어야 되고, 이 전선은 이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어떤 도체여야 되는데, 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기본의 어떤 전기의 원리고, 이 전자가 흐를 때 어떤 힘이 발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모호하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뭔가 약하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네 라고 어떤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자의 성질은 누가 발견을 한 거야? 아, 내가 인물은 내가 잘 모르고 있네 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게, 이제 코일을 감아가지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누가 발견을 했죠. 대단하죠. 그 전기가 흐르면 그 주위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가 흐르면 자력이 발생한다는 거를 어떤 분이 발견했고, 이거를 역발상해가지고 그러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발전기죠.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발전기는 뭐냐면 이 통 안에 자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력은 결국에 증기를 돌리는 거죠. 증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수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 발전소를 결국에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자석의 위치가 바뀌면서 마치 자석을 왔다 갔다 한 효과가 나는 것처럼 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자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3개를 자석을 써요. 그래서 전기계에서 삼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전기들이 엄청난 고압이에요. 그럼 이 고압이 전기선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래서 이 고압을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데 몇 볼트로? 220볼트로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는데 처음엔 엄청난 고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압을 다운시켜야 돼. 이 엄청난 고압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제 변압하는 과정을 가지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변압을 시키는지 모르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쭉 어떤 이 하나의 물건을 봤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쭉 이제 보려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동작하지? 어떻게 동작하지? 아, 내가 이 부분은 모르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발전기에서 어떤 전기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고압이고, 그 고압이 가정까지 오는데, 가정에 오는 건 220볼트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전압을 다운시키는 과정을 가졌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라고 묻혀두고 가도 되는 영역이죠. 왜냐면 저희가 국어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내가 모른다라는 거 아니까. 혹시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서 엄청난 막 몇만 볼트로 나오는데 어떻게 다운시키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지식을 내 걸로 습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220V를 가져왔어요. 그 220V가 교류예요. 교류가 직접 보드에 들어가면 망가져요. 망가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압이 너무 높아서, 높은 전압이 어떤 소자에 통과하게 되면은 그 소자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 소자가 타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교류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전자기기에 가면은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왜 교류가 흘렀을 때 왜 이게 망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내가 못하고 있네? 라는 거를 내가 설명하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네? 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질문상으로 머릿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쭉 있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네? 아, 궁금해. 라는 이 뇌의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정보를 줬을 때, 이거에 답을 줬을 때 내게 돼버려요, 바로.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네? 그러면 아무튼 내가 만든 이 보드는 결국에 입력돼야 될 보드가 24V니까 220V를 직류로 만들어서 뭐 이런 과정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 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FND의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아, 이게 뭘 모르는구나, 이게 뭘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똑같아요. 내가 웹 프로그래머예요. 저처럼 저는 좀 이제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죠.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도 다 이룰 수 있어요. 전기가 어떻게 쭉 발생해서 어떻게 CPU에 전원이 공급이 되느냐까지 가면서 CPU의 어떤 구조, 이 부분은 내가 모르네,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구나, 개념은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CPU가 가동이 되고, 그럼 그 CPU가 가동이 되면서 기계 언어가 탄생되고, 어셈블리어가 탄생되고, C 언어가 탄생이 됐고, 그걸 조합해서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그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어떤 네트워크 카드가 생겼고, 그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세븐 레이어라는 스택을 갖추었고, 그 세븐 레이어 중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 프로토콜인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내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고, 브라우저는 HTTP 프로토콜을 해석해서 HTML 문서를 풀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구나 라는 거를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네 라는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DB라는 걸 생각하면서, DB가 뭐냐? DB도 결국에 프로그램이고, DB도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그거를 꺼내오고, 근데 꺼내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SQL 문이구나. SQL 문은 스크립트 문이고, 스크립트 문을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돌겠네? 내가 SQL 문을 내가 항상 쓰는 것만 쓰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네, SQL 문을 정확히 잘 모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 하면, 내가 모르는 게 이런 거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냐, 내가 모르는데 이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판단하는 근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쭉 봤을 때, 이거는 자주 등장할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분명히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판단하에 의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말고 뭐냐면, 어떤 권위자의 추천을 통해서 잘 인식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걸 믿고 그냥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말이, C 언어 모르겠으면 그냥 C 언어 공부하세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제가 이제 권위자라고 쳤을 때 그런 추천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처럼 내가 뭔가 사고를 하고 모르는 걸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거를 발견하려고 해도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가 있어야 그 소스, 그러니까 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노우볼이 구르려면 이제 어떤 핵이 돌아야 되는데 핵이 있어야 돼.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될지도 막막한 거죠. 어떤 방법도. 그래서 이런 핵들은 진짜 천재들은 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궁금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부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앞길을 나가본 선배들이 이제 커리큘럼을 짜주는 거죠. 커리큘럼을 이제 짜주면서 야 이게 필요해.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에 도움이 될 테니까 지금 공부를 해놔 라고 해서 그 커리큘럼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스노우볼의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을 만들고 우선 모르겠지만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 공을 굴리기 위한 어떤 이 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그냥 열심히라도 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는 질문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판단 기준, 저만의 어떤 사고 방법이라는가 이 원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길러진 게 아니라 그냥 이쪽 계열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도 없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러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연봉이 얼만데 이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회사를 옮길까요? 내가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아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이 결국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이런 백 지식들이 막 쌓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건 중요하네 안 중요하네 이거는 옳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는 거를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어떤 권위자가 계속 던져주는 거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처음에는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고 우선은 일단 수업을 해서 그걸 내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중요한 게 그냥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사고해야 된다. 사고를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궁금해해야 된다. 진짜 이게 중요하다. 어떤 거 하나를 현상을 볼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이런 식으로 나는 구성을 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어떤 지식들이 많이 쌓이면 그 상상이 굉장히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역시 뭐 나는 대단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남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미 갔던 길을 간 선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다른 다른 개발자들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보고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배우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그 길을 갔어요. 제가 비록 10년 차가 됐다 뭐 하더라도 3년 차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간 길이 또 있거든요. 물론 중복된 길이 갔으면은 제가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AI 쪽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AI 쪽 3년 차다 2년 차다 그럼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가서 배우는 거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의 말을 이제 듣기는 들어야 된다. 참고를 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가지고 그걸 와서 자기에 맞게끔 잘 받아들여야 된다. 유들유들하게. 그냥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웹이 유행이다. 그럼 왜 유행이고 왜 그게 좋은 거고 이런 어떤 판단 어떤 기준도 없이 이게 유행이다. 그럼 AI가 유행이다. AI가 최고래. 뭐 그런갑다. 그러면은 막 그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AI가 대세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건지 이런 것들 쭉 보고 이렇구나. 진짜 이 사람의 말이 맞네.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걸 선택한다. 나 이걸 공부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나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게 더 공부하면 되는지, 우선은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도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떤 궁금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난다. 그래서 그 드러난 걸 통해서 이게 더 공부할지 말지 판단하고 공부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공부하시고 이건 묻어도 된다라고 싶으면 이제 묻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어떤
뭐 점수를 이제 매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C 언어가 10점 만점에 한 9점입니다. 나는 뭐 8점입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는 사실 명확히 없어요. 점수를 매겨준 게 없잖아요. 뭐 끼케야 알고리즘 문제 푸는 속도 뭐 이런 건데, 그게 개발을 잘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이제 두는 게 있다고 봐요. 우선은 기술의 배우는 목적,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제 회사 직원으로 봤을 때 그냥 오너가 이야기한, 아니면은 고객이 이야기한 어떤 결과물을 온전히 잘 만들어주느냐, 우선 일단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선 이게 되느냐 봐야 되고, 내가 이것조차도 못하는 실력이다 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내가 상상을 하고 어떤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못 만드는 실력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점수를 주면은 뭐 한 3점 줄 수 있겠죠. 3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들 수는 있어. 뭐 익숙하지는 않다. 하지만 똑딱똑딱 만든다. 뭐 그 정도 한 6점 줄 수 있다고 봐요. 6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진짜 익숙해. 너무 익숙해서 이 일은 이제 시퀀스화 돼가지고 그냥 쭉 뭐 그냥 쉽게 완료할 수 있다. 시간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0점은 그거에 대한 빠삭하게 완전 샅샅이 다 알고 있다. 뭐 그럼 뭐 10점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일단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 다 이해하고 만들 수도 있고 이해 못하고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하고 만드는 그 부분이 많으면 좀 내가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는 뭐냐면, 진짜 빠삭하고 속도도 빨라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어떤 권위자가 되는 거죠. 많이 오래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 마스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뭐 점수 매기고 이런 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이 이제 랭커라는 건데, 운동하는 헬스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한 500 친다, 전 세계적으로 500 치는 사람이 한 10,000명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한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 궁금해 하지만 딱히 답이 없더라. 왜 답이 없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면 제가 대단한 사람 같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못하는 부분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다른 개발자 유튜버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는 영역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와, 저런 거 뭐지?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딴 채널 가면 또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딴 채널 가면 이 사람이 또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제 말은 뭐냐면, 진짜로 초고수여서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저 같아도 다른 분야의 개발자의 내용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프로그래머로 한 뭐 500위 안에 든다, 점수는 한 990점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냥 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한테 일이 주어지면 항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냐, 이걸로 우선은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